자, 여기 보시면요. 6억에서 9억, 19억. 그러니까 어떤 투자한 돈이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불어난 거잖아요. 특히 9억에서 19억은 이거 거의 뭐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수익이. 재테크 신공인가? 신공이요. 이해 충돌 의심도 모락모락.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제목 말씀드렸는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속보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당의 가상화폐 매각 권고 충실히 이행할 것. 오늘 오전에 당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매각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는데 그거 따르겠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구체적 매각 시기 절차 방법은 진상조사단과 협의. 그리고 진상조사단 꾸려서 조사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당의 요청대로 매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가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 김남국 의원이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한 이 금액들이 좀 자꾸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주식 투자를 처음에 6억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엔 지금 19억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거 몇 년 사이에.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전세자금 6억으로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입. 이것도 한 종목을 이렇게 샀다 그러죠. 대단한 몰빵 투자였습니다. 근데 3억 수익이 났대요. 50% 수익. 근데 이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억 좀 안 되는 돈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설명이 됐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내놓은 설명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인을, 위믹스라는 코인을 사죠. 그리고요, 이게 뭐 회수도 얼마 하고 그랬다죠. 근데 보니까 다 합쳐가면은 이게 9억 넘게 수익이 나서 총 19억. 수익률 무려 93%입니다. 요 과정에서만 93%. 저 앞에 주식은 50%. 그래서 아까 제목이 재테크 신공이냐 이런 겁니다.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논란의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약간 쓴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모습까지 다시 또 회자됩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투자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 직무에 충실할 의무,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에 좀 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김남국 의원을 비판해야 되나 싶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딸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가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대단히 회자가 됐던 이모 논란. 그것까지 뭐 이게 엮여버렸네요, 지금요. 신조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자체가 뭔가 자꾸 폄하가 되고 희화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아까 그 앵커가 지금 저기 투자, 나온 거 투자 저것도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해갖고 9억 8천만 원으로 위믹스 매입했다. 이거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본인 설명에 따르면 이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본인 거죠. 설명에 지금. 따르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그 저 위믹스가 예. 지금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 거래소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김남국 의원은요 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아니라 예. 빗썸이라고 하는 예. 거래소에서 오. 많게는 127만 개까지 이거 액수로 따지면은 뭐 87억 원 정도까지 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예. 제가 봐서 핵심은 뭐냐면요 도대체 언제 무슨 돈으로 그 위믹스 그 코인을 127만 개나 사들였는가.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매매하는데 그 시가로 사들이면 그나마 좀 난데요. 지금 가장 그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라는 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상장하기 전에 예. 특정 고객들에게 특정 가격으로 세일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록을 안 남깁니다. 예. 요걸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 요 위믹스 프라이빗 세일이 2020년 10월에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4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4달 동안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에어드랍이야. 자꾸만 영화가 나와서 에어드랍은 뭡니까? 공중에서 뭐 떨어뜨리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특정 고객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특정 고객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돈벼락 맞는 거예요, 돈벼락. 그런데 이게 이제 최초의 예. 상장이 돼서 그 시세가 형성된 게 150원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2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군요.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으로 받은 거를 나중에 뭐 한 2만 원대에서 팔았다. 그럼 뭐 이건 뭐 노다지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약간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이제 하나의 그 부분은. 시나리오인데 예. 본인이 떳떳하게 거래했으면요. 언제 어떻게 뭐를 사고 얼마에 아. 팔았고 그 거래 내역 다 공개하면 되는데 예.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찰이 계좌 영장 발급받아서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예. 들여다 봐야지 뭔가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 투자를 통한 어떤 수익 이것도 논란이고요. 아니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투자를 이렇게 한 겁니까에 대한 또 논란이 있고요. 지금 신주호 전 의원님은 어떤 새로운 약간 의심되는 지점들이 곳곳에 있다. 이것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럼 대선을 얼마 안 둔 시점이잖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이재명 펀드가 어떤 대선 자금을 위한 이재명 펀드가 출시되는데 그게 뭐 NFT를 활용한 이런 펀드, 새로운 어떤 뭐 트렌드 기술을 이용한 거다. 뭐 이런 게 알려졌는데 지난해 2월 NFT 활용 이재명 펀드 기획 출시를 했는데 그때 김남국 의원이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NFT 업계에서는 대단한 호재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보유하던 위믹스 대표적인 NFT 테마 코인 이거 뭐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박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위믹스 이재명 펀드 출시 발표 뒤 반등을 합니다. 뜁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 이해 충돌 아닙니까? 라고 당연히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뛰냐면요. 위믹스 이거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다는 그거잖아요. 7일 날 뭐가 이 이재명 펀드 관련 발표가 있는데 뛰잖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다른 것도 다 뜁니다. 관련된 거는. 근데 본인이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당시 발표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당시에 시간이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뭔가 한 예의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해 충돌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위믹스라는 코인 자체가 NFT 테마 코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 NFT 같은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 업계에서 이게 얼만큼 대중화되고 대중들이 알게 되는지 여부가 또 많은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 2월 7일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결국 NFT를 활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후보가 이재명 펀드를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업계에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NFT 기반으로 한 펀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이 NFT 그 기술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대중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호재라고 받아들였다는 그렇죠. 겁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고 굉장히 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NFT를 기반으로 한 또 가상자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NFT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NFT 관련된 펀드를 출시했던 부분 분명히 이해충돌 여지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위믹스 코인을 얼마큼 보유하고 있었고 예. 또 그 금액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럼에도 저런 펀드를 출시하게 됐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예. 본인이 해명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해명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억울한 거 있으면 억울하다고 뭔가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지금요. 아니면요, 자꾸만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당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당혹스럽고 답답하죠. 오늘 여러 가지 결정들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의 어떤 반응도 좀 묻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면 거기에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럼요. 예. 의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희 전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에서는 진상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상조사 하기 전에 본인 계좌 다 공개하고 자금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왔는지 다 공개하고 되면 진상조사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다 숫자 찍혀 있는 거 다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저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인의 도덕성, 뭐 재산 공개를 좀 소홀히 했다거나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변호사면서 특히 법사위원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코인 업계는 굉장히 혼탁했어요. 저희 오. 처음 출시되면서 뭐 시세 조종이라든가 자전 거래라든가 해서 그 코인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서로 고소 고발하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해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국회 법사위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검찰, 법원 뭐 다 관할하고 특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상원입니다. 모든 상임위의 법률이 전부 법사위에 와서 자구 체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국회 정무위라든가 과학기술정보위원회라든가 이런 코인과 관련된 상임위의 법률도 김남국 의원이 다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저는 김남국 의원의 뭐 그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코인은 괜찮고 내가 하는 코인은 10이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런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그거는 이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이 반증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준석은 민간인입니다. 당대표기도 하지만 민간인이에요.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이고 공인이에요. 공직자다. 후원회까지 만들어서 뭐 후원금 달라고 가난 코스프레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하고 김남국을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타려고 이준석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아주 특권 의식과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꽉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사과 제대로 하지 않고 어제 그냥 어떤 대충 흉내만 냈는데 저는 이거는 바로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해서 예. 수사를 해서 이게 바로 밝혀야 되는 여러 가지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국민들이 지금 이 김남국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얼마나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검찰에서 수사 착수를 해야 됩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이 네. 사실 아까 고민정 의원이 본인도 상대적 박탈감을 순간 느꼈는데 국민들은 어떠시겠냐 이 얘기를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게 사실은 2030 세대 코인 투자 많이 하거든요. 뭔가 영린을 건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거 진상조사 지금 당에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뒤에는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당이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습니다. 코인을 매각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각하라 그랬는데 매각한다고 또 암호화폐 그랬는데. 디지털 자산을 예. 우리가 주식 신탁하듯이 국회의원도 재산 신고에 넣고 예. 그것을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없도록 예. 하는 그게 더 투명이고 더 발전적인 뭔가 겁니다. 주식 신탁에 버금가게. 예, 암호화폐가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다
매각해라.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20대 예. 국회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재산 등록에 암호화폐의 재산 등록이라고 하는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 캘리포니아에 암호화폐로 후원금 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예. 스위스가 왜 암호화폐 천국이 됐냐면 처음에는 블랙마니가 스위스에 많았지만 예. 오늘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김남국을 통해서 드러납니다만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로 하면 다 자국이 남습니다. 아. 더 투명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더, 예. 더 투명하기 때문에 더 암호화폐로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블록체인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 자기가 재산 등록할 때 떳떳하게 나 디지털 자산이 있다. 아. 이 자산도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위탁 신탁하게 해달라고 예. 주장하지 못한 점. 왜 못했냐? 아까 방금 박종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위믹스가 뭘 갖고 있습니까? 사행산업과 관련된 게임물 등급위원회 이해관계가 예,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그런 로비의 대상으로 변질됐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재산신고 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일부 공직자에게는 이 재산신고란에 비고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어떤 거래 내역 이런 걸 적으신 분도 있다 그래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